어느 부부의 슬픈 이별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랜 시간 함께 지내도 서로의 마음을 몰랐던 부부의 가슴 아픈 이별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남편 정우와 아내 수지는 그곳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부부였지만 그들의 일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건 아내의 병과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된다. 수진과 정호는 서로 가진 것 하나 없이 만났다. 둘은 대학교 동문이었다. 대학 시절 잠깐 썸을 타기는 했는데 정호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관계가 흐지부지 되었다. 수진이 먼저 졸업을 하고 연락도 끊긴 상태로 지냈다. 어느새 두 사람의 나이는 27이었고 둘 다 서로 사귀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둘은 다시 마주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다. 그날 수지는 술에 취해 정호에게 말했다. 나 혼자 사는 거 지겨워. 나도 결혼하고 싶다. 정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랑 할래? 나 지금 실업자지만 너만 괜찮다면.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2달 후 그들은 진짜로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도 모두 놀란 반응들이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반대했지만 수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사람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요. 난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다 큰딸의 고집을 어쩌지 못한 부모는 앞날이 훤히 보이는 듯 하면서도 딸이 처녀 귀신으로 늙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 처음 몇 년 둘은 정말 행복했다. 원룸에서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함께 눈 뜨는 것도 좋았고 어디를 가도 함께여서 좋았다. 소소한 월급에 반찬 투정 한 번 없이 비 오는 날이면 함께 시장에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씩 걸치고 함께 우산 하나로 집까지 뛰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삶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며 지냈다. 결혼 1주년엔 작은 원룸에 풍선과 이벤트 물품들로 장식하며 축하를 했고 휴일에는 수진이 손수 만든 김밥 도시락을 싸서 한강에 나들이를 갔다. 수진은 그날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말했다. 우리 아프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래 살자. 진짜 오래오래. 정호는 그 말에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한 100년 정도? 그러자 수진이 100년 뒤에는 딴 여자 만날 거야? 라며 눈을 흘겼다. 결혼 3년째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다. 둘은 너무 기뻐서 배를 만지며 온갖 이야기를 다 했다. 아가야, 아빠 목소리 들려? 얼른 보고 싶다. 아기의 베넷저고리, 양말, 내복, 모자 등을 하나씩 사며 행복했다. 하지만 임신 6개월이 되던 때 수진이 통증을 호소하며 배를 감싸 안았다. 하혈이 있었고 응급실로 급하게 갔지만 결국 유산이 되고 말았다. 그날 수지는 응급실에서 눈도 뜨기 전에 정호의 손을 찾았다. 정호 씨, 애기 없어졌대. 나 어떡해? 정호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정호의 손을 잡고 울다 지친 수지는 잠이 들었다. 정호는 수진이 깨지 않게 몰래 화장실로 가서 혼자 울음을 삼키면서 흐느꼈다. 마치 자신이 아이를 못 지켜준 것만 같은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 일 이후 수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숨이 막힌다면서 계속 밖으로 나돌았다. 수지는 낮에는 보험 상담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반면 정호는 회사가 부도나고 수개월간 취업이 안 됐다. 이력서를 넣는 회사마다 거절을 당하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다. 밤낮으로 일하는 수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인력회사에 가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 다치는 바람에 일용직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수지는 밤낮으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고 다시 나갔다. 그 사이 정호는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사는 것에 낙을 잃은 사람처럼 다시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 일조차 어차피 안 될 거라며 귀찮아했다. 아이도 없고 생활이 넉넉함도 없이 그저 가치 있는 시간만 늘어갔다. 식탁에서 말없이 마주 앉아 있는 저 사람, 수지는 가끔씩 무능한 정호가 실망스럽고 싫어졌다. 정호 씨, 우리 왜 이렇게 살까? 밥을 먹던 정호는 휴대폰을 쳐다보며 성의 없이 대답을 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정호의 말에 수지는 화가 나고 서러워졌다. 자신은 그저 견디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사는 건 아닐까? 그날 수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당신이 날 사랑한 적은 정말 있어?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수지는 정호와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도 점점 멀어졌다. 어느 날 수진이 새벽에 들어왔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손에 상처가 나 있었다. 게임을 하던 정호는 수진의 손을 보고 놀래서 물었다. 왜 그래? 많이 다쳤어? 길에서 넘어졌어. 아무 일도 아니야. 정호는 그 상처를 보며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말 대신 냉장고를 열었다.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다. 수진의 보험회사 상사는 남자였다. 정호는 그걸 알게 된 뒤 마음이 이상하게 뒤틀렸다. 어느 날 정호는 식탁에서 물을 마시는데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수진의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왔다.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눈에 문자 내용이 보였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해요. 보험회사 지점장이었다.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정호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뒤집었다. 하지만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 며칠 후 수진이 밤 늦게 귀가를 했다. 밤 11시 화장은 지워졌지만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정호가 물었다. 왜 이제 와? 이제 편의점 알바 안 가잖아.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고 수진은 방문을 열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진이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오늘 회식이 있었어. 갑자기 잡혀서. 그 사람이랑? 그 상사랑 단둘이서? 수진은 한참 정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호 씨, 나 지금 너무 지쳐. 당신이 날 믿지 않으면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야?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은 서러움에 울면서 욕실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수진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정호는 무심히 물었다. 너 혹시 그 사람이랑 진짜 뭐 있었던 거야? 수진은 정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날 의심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니? 그 말은 정호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오늘 하루 누군가 따뜻한 말을 해줬다는 게. 그게 그렇게 죄야? 당신은 나한테 언제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했어. 이후로 둘은 더 말이 없어졌고 한 집에 있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했다. 서로가 피해 다니듯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수진이 갑자기 쓰러졌다. 방에서 나오더니 허리를 가누지 못하고 거실에서 구토를 했다. 거실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던 정호는 깜짝 놀라서 수진을 붙잡고 등을 두드렸다. 정호는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의식이 흐릿해졌다. MRI 결과 뇌종양 3기. 이미 다른 곳으로도 전이된 상태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동안 두통이나 다른 이상 징후들이 있었을 텐데 모르셨습니까? 정호는 그동안 남보다 못한 상태로 지내왔던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치료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정호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터졌다. 깨어난 수진도 의사의 말을 듣고 정호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미안해, 정호 씨. 의사가 나가자 정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몰랐어. 아니, 모른 척했어. 정호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다. 낮에는 병원으로 가서 수진의 병수발을 했다. 수진이 잠이 들면 대리운전 일도 하면서 지냈다. 수진은 그런 정호를 보며 말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더 힘들잖아. 하지만 정호는 대답했다. 이제라도 내가 남편 노릇할 수 있으면 그걸로 돼. 수진은 점점 야위어갔고 통증은 더 심해져 갔다. 수진은 누워있으면서 정호에게 일기를 쓰듯 얘기했다. 내가 제일 좋았던 날은 우리가 김밥 싸서 한강 갔던 날이야. 기억나? 정호는 기억한다고 또 가자고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 생은 못 가. 다음 생에 가자. 그땐 우리 아이도 같이. 어느 날 수지는 간호사 몰래 머리를 감고 화장까지 했다. 오늘 나 예뻐 보여? 우리 결혼했던 날처럼 다시 한번 예뻐지고 싶었어. 정호는 말없이 수진을 끌어안았다. 그날 밤 정호가 대리운전을 나가고 수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 수지는 봄비가 내리던 4월의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대리운전을 하다가 병원에 급한 연락을 받고 돌아왔으나 정호는 수진의 차디찬 손을 잡게 되었다. 수진의 손을 잡고 주저앉아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울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혼자 집에 있던 정호는 병원에서 쓰던 물품들을 정리하려고 가방을 열었다. 그러다 가방 한쪽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수진이 쓴 편지였다. 정호 씨, 그날 당신이 내 손잡고 울던 그날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어. 나 사실 처음부터 당신 원망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너무 약해 보여서 내가 강해지려고 한 것뿐이야. 나는 우리 결혼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했어. 그게 가장 후회돼. 내가 너무 서둘러 포기했던 건 아닌지. 하지만 마지막 6개월 동안은 정말 사랑받았다고 느꼈어. 당신이 내 손을 꼭 잡아줄 때 내가 울음을 참을 수 있었던 건 당신 눈이 나보다 더 슬퍼 보였기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돼서 너무 아쉬워. 정호 씨, 나 없이 잘 살아줘. 이번 생은 내가 먼저 가지만 다음 생엔 내가 당신 지켜줄게. 꼭 다시 만나줘. 휴대폰에 내 마지막 모습 찍어놨으니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봐줘. 편지 옆에 있던 수진의 폰을 열었다. 앨범의 동영상을 클릭해서 보았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호 씨, 이 영상 꼭 봐줘요. 잠깐 당신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나 봐. 그래서 실망도 서운함도 컸었나 봐요. 근데 이제 다 괜찮아. 나 당신 곁에 있었던 모든 날들이 고마워요. 다음 생에도 나 또 당신 찾을 거예요. 그때 우리 꼭 다시 손잡아요. 이번 생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정호는 걷잡을 수 없는 서러움에 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정호는 매년 봄 수진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는다. 벚꽃이 피면 한 손엔 수진이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들고 간다. 그리고 그 앞에서 조용히 말한다. 수진아, 나 아직도 내가 그리워. 그땐 몰랐던 말 이제 매일 하고 있어. 우리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그 소중한 순간들을 서로 원망하고 지냈으니 말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해. 같이 있을 때 더 많이 해줄 걸. 정말 사랑했어. 정호의 눈에서 벚꽃처럼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정호는 혼잣말로 말했다. 오늘은 내 꿈에 당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즐거웠던 그날처럼 함께 웃고 있는 꿈이면 좋겠다. 다음 생에 꼭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줄게.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수진이 남긴 영상을 다시 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지금은 당신이 나 지켜주는 거지? 다음 생엔 내가 당신 지켜줄게. 꼭 그러자. 잘 들으셨나요? 읽는 내내 저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말을 안 해서 더 큰 오해와 상처를 남기게 되죠. 오늘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